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입니다. 자, 지금 우크라이나의 상황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신데요.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가 바로 이 전투기입니다. 키이우의 유령, 고스트 오브 키이우라고 지금 명명되고 있는 그냥 이 미그 29 전투기 한 대가 완전히 러시아 공군을 압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전장의 하늘을 지배하는 유령, 우크라이나의 미그 29 고스트 오브 키이우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미그 29 고스트 오브 키이우라고 하는 이 전투기는 도대체 어떤 전투기고, 이 우크라이나 공군은 어떤 상황에 있는데, 또 이 고스트 오브 키이우는 어떤 방식으로 적 전투기를 저렇게 정말 압살하듯이 이기고 있는가, 그리고 이게 사실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의균의 국방TV 그리고 신의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쟁을 앞두고 최첨단 전투기들을 집결시킨 러시아 공군의 유형이죠. 정말 이 러시아 전투기들 사실 생긴 거 보면 멋있게 생겼습니다. 이 수호이 57, 아주 덩치 큰 스텔스 전투기라고 자랑하고 있는 수호이 57, 그리고 4.5세대 전투기 중에서 최강이다라고 이 자타 공인하고 있는 수호이 35, 그리고 이 수호이 27 이 플랭커 계열의 피를 이어받았지만 장거리 폭격 능력을 추가해가지고 이 조종석이 앞뒤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사이드 바이 사이드 식으로 해서 아주 옆으로 넓적하게 오리 주둥이처럼 늘여놓은 폭격 전문 수호이 34, 이런 여러 가지 전투기들 보여주면서 이 전투기들 당할 자 누구냐,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었고, 특히나 이 전쟁 직전에 러시아의 수호이 30 전투기 두 대가 시리아에서 작전하던 미국의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이죠. 우리 한국 공군하고 똑같은 거, 우리 F-15 K와 같은 거, 그걸 완전히 그냥 농락하면서 쫓아내버렸습니다. 물론 여기는 폭격을 하기 위해서 완전히 폭격 무장으로 만재를 해 있어서 뒤뚱뒤뚱한 상태였고, 러시아의 수호이 30은 이 공격용, 이 공중전용 무장을 해서 아주 가벼운 상태였고, 또 2대1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F-15 스트라이크 이글을 아주 굴욕적으로 쫓아내고, 따라가면서도 완전히 그냥 락온해서 누르면 그냥 격추되는 이런 화면까지 공개해서 미국을 농락했던 그런 상황 직후에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야, 이거 우크라이나 공군 그냥 하루 만에 게임 끝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죠. 자,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렇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공군의 주력 전투기들의 모습인데요. 여기 있는 이 회색 전투기가 바로 미그 29, 뒤에 있는 파란색 전투기가 수호이 27입니다. 지금 보시면 디지털 픽셀 도색해서 아주 신형처럼 보이는데, 이건 그냥 색칠만 이렇게 한 겁니다. 아주 구형 전투기에다가 색칠만 잘 한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소련에서 독립을 했죠. 1991년 12월 24일 소련이 무너지면서 그 순간 우크라이나를 독립을 했는데, 그 이후 지금까지 30년 동안 한 번도 공군 전투기 세력을 추가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있던 거 야금야금 갉아먹었습니다. 처음에 이 우크라이나 그 공군이 독립을 했을 때는 1100대에 달하는 전투기, 폭격기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무지막지하게 많았죠. 그런데 자신들이 세계 패권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핵무기만 해도 1800개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핵폭격기도 있었고, 그래서 러시아에게도 주기도 하고 미국에게 연구용으로 주기도 하고 또 부품용으로 놔뒀다가 부품용으로 지금 하나하나 빼서 쓰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남은 거는 60여 대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하나 이제 꽃감 빼먹듯이 빼먹다가 새로 추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남아있는 전투기 그리고 공격기, 이 고정익 전투용 항공기는 수호이 27 32대입니다. 이 수호이 27은 제공 전문이에요. 폭격 못합니다. 폭격 할 수는 있지만 멍텅구리 폭탄을 가지고 그냥 떨구는 정도, 정밀 유도 폭격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오직 공중전만을 위해 태어난 전투기 수호이 27, 이거 32대가 있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굉장한 전투기였는데 지금은 30년 지났으니까 고색 창연한 옛날 전투기가 되어버렸죠. 마찬가지로 미그 29, 미국이 F-15 그리고 F-16 이렇게 F-15 하이, F-16 로우 이런 컨셉으로 가는 걸 보고 소련도 야, 우리도 저렇게 하이로 멋있잖아, 저렇게 하자 해서 나왔던 미국의 F-15를 벤치마킹한 수호이 27, 미국의 F-16을 벤치마킹한 미그 29, 이렇게 이제 소련은 하이로 믹스했습니다. 그래서 하이급으로 수호이 27, 로우급으로 미그 29, 37대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이게
북한이 40대 도입했었다라는 설이 있는, 지금 뭐 북한 해봐야 한 20대 정도 남아있다, 이쪽 저쪽으로 뭐 그렇게 평가되고 있는데, 그 북한판 미그29하고 버전 똑같은 겁니다. 그거 지금 37대 해서 공중전을 할 수 있는 전투기는 이렇게 해서 69대, 그리고 이제 수호이 24라고 하는 이 공격기가 있습니다. 전투 폭격기인데, 이건 뭐 지상에 있는 폭격만 하니까 12대, 이 공중전 할 수 없죠. 그리고 수호이 25, 또 이 수호이 24는 초음속 폭격을 하는데, 수호이 25는 그것도 또 아음속입니다. 속도도 느려요. 덩치도 작고, 이거 17대. 그래서 이 29대는 지상 폭격만 하러 다니니까 공중전하고 관계없어요. 공중전 하는 것은 여기에 69대의 전투기가 있는데, 그냥 30년 된 그런 전투기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전 초에 뭐 러시아가 이스칸데르 미사일 뭐 수백 발 쏘고 320발 쏘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공군기지 활주로 뭐 다 박살나고 공군이 떠보지도 못하고 괴멸됐다라는 설들이 나왔었는데, 아니 실제 전투가 붙어보니까 키우 하늘에 혜성처럼 등장한 에이스 파일럿이 있었습니다. 적 전투기, 즉 러시아 전투기를 추풍 낙엽 쓰러뜨리듯이 날리고 다니는 이런 파일럿이 출연한 겁니다. 정말 놀라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고스트 오브 키이우가 누구냐? 바로 이 사진을 공개를 하면서 이 사람이다, 이렇게 공개를 했어요. 이 기후 유령은 개전 30시간 만에 무려 6대를 격추했다,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그냥 신드롬이 일어났죠. 그렇게 해서 마치 이 SNS 인터넷상의 밈 현상처럼 아주 다양한 패러디물이 등장하고 뭐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30시간 후에 이 나왔던 스코어가 수호이 25 공격기 2대 격추시켰고, 미그 29 전투기 1대 격추시켰고, 수호이 27 전투기 1대, 정말 놀랍게도 수호이 35 전투기 2대를 격추시켰다라는 거예요. 수호이 25는 뭐 공격기니까, 여기는 미그 29 전투기니까 걸리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호이 25를 뭐 2대, 10대 이거 격추시킨 거, 이건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미그 29 이거는 러시아제 미그 29는 최신 개량형 해서 아주 업그레이드된, 지금 이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초창기형보다는 아주 개선된 건데도 이걸 이겼어?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수호이 27, 그래 뭐 이것도 구형이니까, 그렇지만은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건 그래도 지금 개량을 많이 했는데, 야 이거 괜찮을까? 진짜일까? 수호이 35 뭐야 이거? 4.5세대 전투기 중에 최강인데 얘를 이겼다고? 추력 표장 노즐에 정말 뭐 초호화 장비, 이 전자전 제밍에서 미사일 날아오면 전부 다 뭐 그냥 제밍으로 요격 다 시켜버리고 엉뚱한 데 날아가게 해버리고, 이런 전자전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 수호이 35를 2대를 격추시켰어? 야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는 마음에 그래 이따 치자, 그리고 뭐 루카센코 전 대통령, 그리고 현 대통령 할 것 없이 다 있다, 사실이다 라고 하니까 그래 뭐 굳이 아니라고 할 필요 있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지금 3월 3일 현재 이 키우 유령이 21대를 격추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헬기, 폭격기, 이런 지원기까지 다 합해서 21대를 격추시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굳이 안 믿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논란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키우 유령, 그가 타는 이 애기의 정체는 뭐냐? 미그 29 MU1이라는 버전인데요. 이 미그 29 초창기형을 가지고 있다가 우크라이나가 한 번 딱 개량을 했는데, 소폭 개량했는데, 그 소폭 개량한 그걸 지금 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기존의 노후 미그 29 전투기 장기 운용에 대비해서 우크라이나가 독자적으로 추진한 성능 개량 프로그램의 첫 번째 결과물입니다. N019-19 레이더로 교체해서 탐지 거리와 처리 능력을 보강하고, 이스라엘과 프랑스의 항공 전자장비를 도입해서 전반적인 성능 향상을 도모한 모델입니다. 2020년부터 최소 8대가 실전 배치되었고, MU2 사양으로 개량을 준비 중입니다. 그러니까 뭐 개량 한번 했는데 뭐 대단한 개량은 아니고 그냥 살짝 소폭 개량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N019 레이더, 이게 처음에 미그 29가 장착하고 있는 레이더인데, 이게 미국의 FA-18 호넷 전투기죠. 이 레거시 호넷 초창기형 AB형이 가지고 있던 AN/APG-65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레이더가 있는데, 그걸 뺏겨서 만든 거예요. 호넷 전투기 뺏겨서 만든 게 이 미그 29거든요. 그래서
그 호넷에 들어가 있는 초창기형 레이더를 뺏겨서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뺏겨서 만든 게 원작보다 나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 3세대 전투기 중에서 제일 안 좋은 레이더가 바로 이거 아니냐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아주 후진 레이더인데 그걸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19 버전으로 조금 업그레이드했다. 이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대단히 좋아지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뭐 호박에 줄 끊는다고 수박이 됩니까? 그냥 조금 잘생긴 호박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약간 성능 업그레이드한 거 그거 8대가 있는데 이 기호 유령이 그걸 탔다라는 거죠. 자, 이 스펙을 한번 보면 길이는 17.32m, 그리고 폭은 11.36m, 높이는 4.83m, 자체 중량은 11톤입니다. 최대 이륙 중량은 18톤, 그리고 엔진은 RD33 엔진이 2개인데 이 RD33 엔진은 지금 현재 미그 29가 장착하고 있는 RD93의 아주 오래된 구형 버전이죠. 이 RD93만 하더라도 인도에서 인도 감사원이 감사를 해가지고 이거 정말 못 쓰겠다. 지금 뭐 이 항공모함에 2대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항공모함에서는 고사하고 지상 이륙 시험 하다가도 이 엔진이 하나가 꺼져가지고 비상착륙한 게 3번이나 된다. 라고 할 정도로 아주 신뢰성 안 좋은 게 이거의 개선형인데 그 초창기형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속도는 막 2.25, 항속거리는 1430km. 항속거리 짧아요. 이건 이제 무장 없이 아주 정속 주행해서 1430km 날아간다는 건데 이게 다 무장 탑재하고 완전히 뭐 작전 비행하면 몇백 킬로 못 날아가는 것이죠. 작전 고도는 18km. 그런데 상승률이 좋아요. 초당 330m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건 거의 음속의 속도로 상승을 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동성 좋다 이 말이죠. 추력대 중량비가 1.09인데 이게 1을 기준으로 높으면 높을수록 이 엄청나게 기동성이 좋다라고 하는데 뭐 이 스펙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러시아제는 뭐 정말 까봐야 알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까보니까 러시아제네, 까보니까 중국제네 이런 말 제가 계속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카탈로그 데이터상으로는 추력대 중량비가 1.09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이 에너지 파이팅 좋다고 하는 F-15가 1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는 1.09. 그리고 수호이 35 같은 경우가 1.13. 이거보다 더 좋아요. 뭐 정말 뭐 스펙은 강력하죠. 그리고 무장으로는 R27. 이 R27이 뭐냐면 알라모. 그러니까 우리 한국 공군으로 치면 과거 팬텀기가 썼던 F4 팬텀 그리고 초창기 F16 있었죠. 지금 이제 업그레이드 했지만 충주 19전투비행단에 배치가 되는 F16 초창기형 거기에 우리가 장착되어 있는 스페로 미사일하고 이 R27 알라모 미사일하고 거의 동격이다. 그래서 끝까지 유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꼬리를 딱 잡고 락온하고 쏘는데 중거리 미사일인데 끝까지 레이더에서 락온하고 유도를 해줘야 되는 게 이 초창기형이고 그 이후로 갈수록 이제 조금 세미 액티브로 가기도 하고 또 적외선으로 가기도 하는데 적외선 추적하는데 아주 멀리 있는 80km 밖에 있는 걸 적외선 추적하면 당연히 정확도가 떨어지고 뭐 플레이 한 방에도 교란돼 가지고 엉뚱한 데로 날아가고 하는 정확도 떨어지는 미사일. 그리고 R73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아처. 미국의 사이드와인드 9X처럼 180도, 90도 이런 식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한 90도 정도 날아가는 버전이라고 합니다. R73 그리고 R60 이거는 뭐 완전히 그냥 구형인데 아모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 미국으로 치면 사이드와인드 초창기형 버전 한 8km 날아가는데 실제로는 한 3, 4km 뭐 사실 의미 없는 그런 무장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아더 그리고 이 알라모의 최신 버전, 아처의 최신 버전 이런 거 없습니다. 이 아더 전혀 없고 알라모의 아주 초창기 버전과 중간 버전 그리고 아처 초창기 버전 이거 가지고 이제 싸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황골 탈 때 그들은 주장하는데 실제로는 뭐 별로 황골 탈 때는 아니고 조금 화장 좀 한 그런 수준의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자, B4 정말 고색창연하죠. 우리 F5, F4 이런 거에 못지않게 정말 고색창연하게 디지털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런 칵핏을 그래도 나름 디지털 디스플레이 하나 갖다 붙였습니다. 이제 개량해가지고 그렇지만은 우리 T-50이나 이런 2000년대 초반에 나온 한국의 국산 항공기들보다 훨씬 더 구형이죠. 자, 그래서 결국 개량을 했다라고 하지만
뭐 대단한 업그레이드는 아니었다. 그렇지만은 이게 하나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잘 몰랐는데 이 프로를 만들기 위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우크라이나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수라 앱이라고 하는 헬멧 마운티드 큐잉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래서 눈으로 조종사의 눈으로 보면 바로 라곤에 대해서 열추적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지금 우리 F-15K를 통해서 처음 들어왔었죠. 그 이후에 지금 F-35 그리고 지금 KF-16 다 그 버전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뭐 대세고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헬멧 마운티드 큐잉 시스템으로 보면 라곤 되고 이런 거, 이게 8대가 있었는데 이 고스트 오브 키이우가 바로 헬멧 마운티드 큐잉 시스템으로 열추적 미사일을 쏘는 이런 버전으로 장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중전에서 나름 그래도 러시아제에 한번 비벼볼 수 있는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성능이 다 떨어지고 이 헬멧 마운티드 큐잉 시스템이나 저 연동된 아처 미사일의 버전이 훨씬 더 구형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이겼다. 어떻게 이겼을까? 도와주는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정말 비밀스럽게도 지금 이 프로를 제작하고 있는 이 시간에 항적 정보를 딱 보니까 나토의 조기 경보기가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을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있단 말이죠. 이 지역에서 키이우까지 550km 정도. 그래서 이 E3 조기 경보기의 탐지 거리가 한 700km 되죠. 그래서 나토 조기 경보기가 이 국경 지역에 떠서 우크라이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크라이나하고 동맹은 아니니까 데이터 링크 안 되죠. 그렇지만은 무선으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야, 니들 지금 말이야 몇 시 방향으로 러시아 전투기 몇 대 지금 날아오고 있어. 준비해. 이런 거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만 있냐? 폴란드 쪽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폴란드 쪽에 딱 붙어서 벨라루스 쪽에서 들어가는 이 러시아 전투기들 다 알려주는 겁니다. 나토의 조기 경보기들이. 이런 숨은 조력자가 있었고, 또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S-300 지대공 미사일, 여기 또 레이더가 있으니까 다 탐지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방공망이 다 파괴된 줄 알았는데 아니죠. 그래서 러시아 전투기들은 이 S-300 이 지대공 미사일의 레이더에 탐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저공 비행해서 오는 겁니다. 저공 비행해서 오는데 하늘에서 조기 경보기가 딱 보면 다 보이죠, 그게. 이걸 피해서 저공 비행을 하는데 하늘에서는 조기 경보기가 다 보고는 우크라이나에 알려줘요. 야, 간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투기들은 고고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막대한 에너지를 가지고 고고도에서 저공으로 오는 러시아 전투기를 맞이하죠. 그래서 이 공중전은 도그파이팅은 에너지를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나거든요.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미사일의 사거리도 길고 그리고 기동성도 훨씬 빠르고 강력하게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저공으로 지금 날아오고 있는데 위를 쳐다보고 이제 뭐 미사일 쏴도 몇 미터 날아가지도 않고 중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원보다 훨씬 더 길게 날아가고 이제 이렇게 해서 나토의 지원을 받으면서 고고도를 점해서 에너지를 가지고 쫙 들어가면서 그냥 내리 꽂아버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전투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공중 기동 성능이 열세고 재밍 할 수 없고 여기는 뭐 재밍 장비 없으니까 생존 장비, 셀프 플레어 이 정도밖에 없고 무장 성능 완전히 구형이고 그럼에도 이런 TVC 즉 추력 편향 노즐을 달아가지고 이 엔진 이 배기구 이걸 갖다가 막 팍팍 꺾어버리는 게 추력 편향 노즐인데 당연히 엔진 배기열을 앞으로 뒤로 똑바로 내뿜는 이 엔진보다 이걸 꺾어서 내뿜는 이런 거가 훨씬 더 기동성이 좋겠죠. 그런 추력 편향 노즐을 가지고 있는 수호이 35 그리고 엔진 훨씬 강력하고 재밍도 할 수 있어요. 수호이 35는 미사일 날아온다 재밍해서 그냥 미사일 엉뚱하게 날아가게 해버리고 이런 생존 장비가 절대 우위에 있고 무장 성능은 최신형이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아까 보여드린 그 주변의 조력 그로 인해서 에너지를 확실하게 잡고 저공으로 들어오는 러시아 전투기를 위에서 내리 꽂아버리니까 이길 수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 키이우 유령은 정말 한 명일까요? 지금 뭐 3월 3일 기준으로 21대를 격추했다고 하는데 야, 그건 뭐 미그 29의 무장 그리고 출격 능력 소티를 뭐 혼자서 지금 뭐 수십 소티를 뛰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미그 29라는 이 러시아제, 소련제 무기가 너무나 내구성이 떨어져서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진실은 여전히 오리무중인데 키이우의 유령은 그냥 우크라이나인들의 항전 의지가 아닐까라는 겁니다. 굳이 키이우 유령이 누구냐? 정말 한 명이냐?
라고 알 필요는 없다. 그냥 이 키이우 유령은 어쨌든 키이우 유령이 21대를, 즉 우크라이나 군이 21대를 격추시킨 건 사실이니까 그게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10명이든 간에 그 모든 것이 합해서 그냥 키이우 유령이다. 그렇게 해서 이게 바로 우크라이나인들의 조국을 지키고 자유를 지키는 그런 의지의 상징이다 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자, 키이우 유령 미그 29 어떤 기종이냐 알려드렸습니다. 신의균 국방TV 군사TV 계속 구독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